거지꼴이네. 돈도 없으면서. 혼수는 뭘 가져왔어? 시어머니 개순의 독설이 신혼집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25살 민서는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죠. 하지만 10년 후 그들이 대표님이라 부르며 90도로 인사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서는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굴욕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뭐든 할게요. 민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25살 대학생이던 민서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이번 달 병원비가 30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결제하실 수 있나요? 병원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민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월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집에 있던 전세금까지 모두 털어넣었지만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엄마가 일을 못해서.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민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면서 편의점, 음식점,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간병비만으로도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각종 치료비까지 더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대학 휴학은 당연한 선택이었죠. 민서야,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친구 지영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연애할 여유가 어디 있어? 아빠 병원비도 모자란데. 그게 아니야. 중소기업 운영하는 집 아들인데 조건이 괜찮을 것 같아. 한 번만 만나봐.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서는 결국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28살 상우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죠.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진실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상훈의 따뜻한 말에 민서는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짐을 느꼈습니다. 내 수술비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장인어른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훈의 말에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직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서 씨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효심이 깊고 책임감 있는 사람 말입니다. 상훈의 진지한 표정에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물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상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무엇보다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서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지금 상황에서 사랑이 먹여 살려주나요? 상훈 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는 딸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상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술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매달 치료비도 제가 책임집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한테 그럴 이유가. 민서 씨처럼 좋은 아내를 찾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상훈의 말에 민서는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럼 언제쯤?
다음 주에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때요? 민서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한 선택이었지만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했죠. 알겠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서 씨,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훈의 약속과 현실이 얼마나 다를지를.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를 말입니다. 결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부모님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딸아,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은 후 딸의 결정을 걱정했습니다. 아빠, 저 행복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서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두려움이 컸죠.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는 약속대로 아버지의 수술비를 지불했고 어머니의 치료비도 책임졌습니다. 민서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부담감을 숨길 수 없었죠. 고마워요, 상훈 씨. 정말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가족이 되면 당연한 일이죠.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서는 혼수도 제대로 준비할 형편이 안 됐죠. 그저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민서야,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참지 말고 연락해. 어머니의 당부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상훈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 민서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상훈의 어머니가 한 번도 친정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도 그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무관심도 마음에 걸렸죠. 괜찮을 거야.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는 대조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혼수는 뭘 가져왔어? 돈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개순의 첫마디가 결혼식장 대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예물 반지를 끼고 있던 손을 움츠렸죠. 어머니, 민서가 형편이. 상훈아, 내가 뭘 몰라. 혼수도 제대로 못 챙기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개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긴. 이미 늦었어. 소박한 결혼식이 끝나고 시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개순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집안도 가난하고 학벌도 그렇고. 상훈은 운전에만 집중할 뿐 아내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개수는 민서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줄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준비하고. 네, 어머님. 시장 보기, 청소, 빨래, 설거지 모두 내가 해. 개순의 노골적인 말에 민서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 그것도 반찬값 아껴서 만들어내야 해. 어머님, 10만 원으로 어떻게? 10,000원으로 반찬 10가지 만들어봐. 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강요였지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민서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인사를 드려야 했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잠이 안 왔어. 남의 집 며느리 생각하니까. 개수는 민서를 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빨리 밥이나 차려. 상훈이 회사 가야 한다고. 민서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솥에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와 나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개수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이렇게 짜? 다시 만들어.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서는 새로운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훈이 출근 시간이 다가왔죠. 상훈은 민서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신혼부부 같지 않은 차가운 모습이었죠. 저 애가 뭘 할 줄 안다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개수는 민서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개순이 직접 따라와서 가격을 흥정했죠. 이거 얼마야? 너무 비싸네. 어머님, 제가 다른 곳에서. 너는 입 다물고 따라오기만 해. 장사치들이 초짜 보면 바가지 씌우니까. 민서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저녁 준비를 해야 했는데 개수는 또 다른 요구를 했죠. 오늘부터 빨래도 손빨래로 해. 세탁기 쓰면 전기세 많이 나와. 네, 알겠습니다. 개순의 끝없는 요구에 민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상훈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상훈아, 와서 앉아. 피곤하지? 개수는 아들에게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요. 조금만 참아봐. 상훈은 민서에게 속삭였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드는 일이 더 많았죠. 민서야,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어머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민서는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방에서도 편할 수 없었죠. 개순이 수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간섭했으니까요. 불 일찍 끄고 자. 전기세 나와. 네, 어머님. 그리고 내일은 화장실 청소부터 해. 우리 상훈이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상훈이 약속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부모님을 위해서 참아야 해.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개순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마치 민서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친정에 안부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순이 전화기를 빼앗아갔죠. 친정 전화는 내가 허락할 때만 해. 지금은 안 돼. 어머님, 아버지 수술 후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걱정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민서는 부모님의 안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상훈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상훈에게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상훈 씨,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조금만 더 참아봐. 하지만 민서의 참을성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 3개월째, 민서는 입덧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토해. 밥 먹기도 힘든데 왜 자꾸 토해? 개수는 민서의 입덧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임신인 것 같아요. 임신? 정말? 아들이어야 할 텐데. 박예순의 관심은 오직 성별뿐이었습니다. 확실해?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 며칠 후 병원에서 임신 확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계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임신했다고 일 안 할 거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했어. 어머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이 뭐 대수야? 움직여야 애도 건강하게 나와. 임신 7개월까지도 민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배 부르다고 일 안 할 거야? 나도 임신했을 때 다 했어. 어머님,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의사가 뭘 알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다 나았다고. 박예수는 민서의 임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죠. 임신 8개월 때는 조산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비틀거렸거든요. 어머님, 병원에 가야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괜찮겠지, 뭘. 과장하지 마. 다행히 상훈이 퇴근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계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의사들이 돈 벌려고 과장하는 거야. 멀쩡한데 뭘. 결국 민서는 출산 전까지도 집안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축하해요, 딸이에요. 의사의 말에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웠죠. 딸. 계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첫째가 딸이라니 우리 집안 재수 없네. 민서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죠. 어머님,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가는 거 아니야? 상훈 역시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서연이라는 이름도 혼자서 지었죠. 시댁에서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딸은 남 주는 거라 쓸모없어. 괜히 돈만 들지. 계순의 독설은 출산 직후부터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손녀가 뭐 대수야? 아들 낳는 게 며느리 도리지. 민서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모든 집안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누워만 있을 거야? 일어나서 밥이나 챙겨. 어머님, 아직 몸이 완전히.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약해. 계수는 민서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부렸죠. 서연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신생아라 당연한 일이었지만 계수는 참지 못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여자애 낳고도 뻔뻔하게 변명은. 민서는 서연이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 태어난 딸조차 시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상우는 딸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서연이를 한 번 안아보지 않았죠. 상훈 씨, 우리 딸 안아보세요. 정말 예뻐요. 응, 나중에. 상우는 늘 딴 곳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딸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듯 했죠. 출산 후 서연이를 보는 계순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쓸데없이 딸만 낳아서.
민서는 서연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딸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예순의 차별은 갈수록 심해졌고 상훈의 무관심도 더해졌죠.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이번엔 아들 낳아야지. 박예순은 벌써 둘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서연이가 너무 어려서. 딸 하나로 만족할 거야? 아들 낳아야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구나. 하지만 민서에게 서연이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밤에 서연이를 재우며 민서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알지 못했죠. 몇 개월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회사 일로 늦었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상훈은 민서와 대화하는 것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민서는 알 수 없었죠. 박예순은 오히려 상훈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돈 벌어오는데 뭘 그렇게 캐묻냐?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투덜거리니까 상훈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민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상훈 씨 씻으러 갔어요. 민서가 전화를 받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회사 후배 혜진이에요. 상훈 오빠 계신가요? 오빠. 민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아, 네. 그럼 혜진이가 전화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게 이상했죠. 상훈이 씻고 나오자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혜진이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아, 회사 후배야. 업무상 연락한 거겠지. 상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상훈이 혜진과 함께 집에 나타난 거죠. 어머니, 회사 후배 혜진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26살 혜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서보다 훨씬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들어와, 들어와. 박예순의 반응이 민서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진이가 대학도 명문대 나오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래요. 상훈이 혜진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민서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이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차 맛있어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혜진의 가짜 칭찬에 민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아기가 정말 예뻐요. 몇 살이에요? 서연이가 이제 돌 됐어요. 아, 서연이. 이름도 예쁘네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했지만 혜진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민서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개순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도 같이 저녁 먹고 가. 민서야, 음식 더 준비해. 네, 어머님. 민서는 서둘러 음식을 더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개수는 계속 혜진을 칭찬했습니다. 혜진이 같은 여자가 진짜 며느리감이야. 예쁘고 똑똑하고. 어머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우리 상훈이랑도 잘 어울리고. 민서는 수저를 놓고 개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야? 보면 모르냐? 개순은 대놓고 혜진을 편들었습니다. 혜진이가 상훈이 회사 일도 많이 도와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스트레스요? 민서는 상훈을 쳐다봤지만 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투덜거리니까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혜진이 같은 여자가 있으면 위안이 되는 거야. 충격적인 말에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혜진이가 우리 상훈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혜진은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참 많으시네요. 상훈 오빠가 집에서 힘들어해서 제가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가짜 동정에 숨겨진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상훈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 뭐예요? 어머니는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민서야, 오해하지 마. 정말 회사 후배야. 오해요? 어머니가 저런 말씀하시는데 오해라고요? 어머니 성격 내가 알잖아. 그냥 넘어가. 상훈은 여전히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라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다른 여자는 무슨 다른 여자야?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며칠 후 민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훈의 휴대폰에서 혜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거죠. 자기야, 오늘도 고마웠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집에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민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불륜이었던 거죠. 상훈 씨, 이게 뭐예요? 민서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가자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서야, 그건. 설명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동료 관계예요? 미안해, 민서야. 하지만 넌 이해 못할 거야. 이해요? 불륜을 이해하라고요? 상훈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혜진이가 위로해줘서. 그게 이유가 돼요? 저도 힘든데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상훈의 뻔뻔한 태도에 민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개순의 반응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야단이야? 남자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눈치 보게 하면 어떻게 해? 어머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이 아니라 위로받는 거지. 혜진이가 얼마나 좋은 앤데. 개수는 오히려 혜진을 옹호했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딸만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민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남편의 불륜을 지지하다니요. 그 후로 혜진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예 집에 드나들면서 개순과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죠. 어머님, 제가 만든 반찬 가져왔어요. 고마워, 혜진이.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맛없게 하는데 내가 해준 건 맛있어. 민서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개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임신했어요. 2개월 됐어요. 개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어머나, 기쁜 소식이네. 민서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귀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초음파 보니까 아들인 것 같대요. 아들. 정말? 드디어 우리 집에 아들이. 개수는 혜진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축하해, 혜진아. 정말 잘 됐다. 상훈도 혜진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가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민서는 딸만 낳더니 혜진이는 아들을 가졌네. 역시 달라. 개순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이긴 뭐야.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나타난 거지. 그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서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어머님, 비밀번호가 안 돼요. 바꿨어. 이제 넌 여기 살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개순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민서의 짐들을 내놨습니다. 내 짐 다 싸놨어. 가난뱅이는 가난뱅이 집에서 살아. 어머님, 저는 상훈 씨 아내인데요. 아내? 이제 혜진이가 우리 집 며느리야.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요? 우리 딸은? 서연이는 여기서 키울 거야. 혜진이가 엄마 노릇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민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개순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제 출입 금지야. 그때 혜진이 서연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이모 왔어. 앞으로 이모가 엄마가 될 거야. 2살 서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이모가 진짜 엄마야. 알겠지? 민서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하지만 개순이 민서를 밀쳐냈습니다. 당장 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서연이만은 안 돼요. 제발 딸만은. 민서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서연이는 제가 낳은 딸이에요. 가난한 엄마보다는 능력 있는 혜진이가 키우는 게 서연이한테도 좋아. 상훈이 나타나자 민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상훈 씨, 당신이라도 막아줘요. 우리 딸인데. 민서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만 이혼하자. 어쩔 수 없다고요? 서연이는 혜진이가 잘 키울 거야. 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좋겠어. 민서는 상훈의 배신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시끄러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개순의 협박에 민서는 어쩔 수 없이 짐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혜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2살 아이에게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민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돌아올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빈손으로 친정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왔어? 민서는 어머니 품에 안겨 모든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 쫓겨났어요. 서연이도 빼앗겼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상훈이 바람 피우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았어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민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모든 걸 잃은 절망감이 몰려왔죠. 엄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며칠 후 민서는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개수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죠. 서연이 좀 보게 해주세요. 엄마인데. 엄마는 혜진이야. 넌 이제 남이니까 제발요. 딸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서연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오지 마. 민서는 창문 너머로 서연이를 봤습니다. 딸은 혜진과 함께 놀고 있었죠. 서연아. 서연이가 창문 쪽을 봤지만 혜진이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민서는 그날 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딸을 되찾고 이 굴욕을 갚아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서야, 그만 울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우는 민서를 달랬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살아요? 딸도 잃고 남편도 잃고.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서연이는 정말 잃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되찾으려면 능력을 키워야 해. 지금처럼 무능력하면 평생 당하고 살 거야. 능력이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요리 잘하잖아. 그걸로 시작해봐. 어머니의 제안에 민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창업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반찬 배달 사업이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사업 계획서 작성하셔서 다시 오세요. 민서는 밤새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온라인 반찬 배달, 정성스러운 집밥 맛, 합리적인 가격. 단순하지만 확실한 계획이었죠. 엄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민서가 못할 일이 뭐 있어? 일주일 후 지원금 승인이 났습니다. 300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민서에게는 새 출발의 희망이었죠. 작은 원룸을 얻어 간이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본적인 조리도구. 최소한의 시설로 시작한 거였어요. 첫 손님이 누굴까?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렸습니다. 김치, 나물, 찌개 등 기본 반찬들이었죠. 주문이 들어왔네. 첫 주문은 김치 2kg과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정성껏 김치를 담고 멸치볶음을 만들어 포장했습니다. 깔끔한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요.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민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같은 고객에게서 재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정말 맛있어서 또 주문해요. 김치가 특히 맛있더라고요. 리뷰를 보며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한 달 후 주문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주문이 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민서 솜씨 누가 몰라.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주문이 몰리자 민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사람을 써봐. 사업이 커지는 거야. 6개월 후 민서는 첫 번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웃 아줌마 한 분이었죠. 언니, 같이 일해봐요. 월급도 제대로 드릴게요. 그래, 민서야. 내 사업 도와줄게. 이제 하루 주문량이 30건까지 늘었습니다. 매출도 월 500만 원을 넘어섰죠. 1년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배송업체에서 제휴 제안이 왔어요. 제휴요? 네, 저희 반찬이 워낙 평판이 좋아서 정식 입점 제안을 하시네요.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2년 후 민서의 사업장은 20평 규모로 확장됐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죠. 사장님, 매출이 월 2천만 원을 넘었어요. 정말요? 민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다니. 3년째 되던 해 민서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컨설턴트의 제안에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브랜드 인지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맘스키친이라는 이름으로 체인화하면 전국 진출도 가능합니다. 민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7년째의 맘스키친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민서는 아직도 꿈인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10,000원으로 반찬 10가지를 만들라던 그때가 생각났죠. 10년이 지나자 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어떤 곳에서요? 경제 잡지, 방송사, 신문사까지.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유명해지셨거든요. 민서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그 초라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엄마, 저 해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이니까.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서연이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12살이겠지. 많이 컸겠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야. 이제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민서는 반드시 딸을 되찾고 그동안의 굴욕을 모두 씻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서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5성급 호텔로 향했죠. 신라 호텔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내린 민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민서 대표님, 어서 오세요. 호텔 지배인이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투자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서 대표님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맘스키친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놀라워요. 존경합니다. 민서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민서 아냐?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 개순이었죠. 옆에는 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고급 레스토랑인데. 상훈의 옷차림은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애가 여기는 왜 왔을까? 설마 여기서 일하나? 개순이 큰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보며 잠시 감정이 복받쳤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투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팅 시작하죠.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호텔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이요? 개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디 대표님? 이어서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맘스키친 민서 대표님 맞으시죠? 저희 호텔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에 레스토랑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개순과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민서가 설마. 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맘스키친 대표라고요? 그 유명한? 상훈이 수저를 놓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정한 자수성가 성공 사례죠. 민서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표님의 겸손함까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개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개순이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를 혹시 기억하세요? 민서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기억합니다. 계속 식사하세요.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방해가 아니라. 상훈도 벌벌 떨며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아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무엇 때문에요? 민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상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일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일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집중됐습니다. 개순과 상훈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죠.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팅이 있어서요. 민서가 돌아서려 하자 개순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서연이 이야기요. 민서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요? 네, 서연이가 대표님을 그리워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개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어머니, 여기서 우시면 안 됩니다. 상훈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달라고요? 네, 제가 키울 자격이 없어요. 진짜 엄마는 대표님이니까.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투자자분들,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대표님. 민서는 개순과 상훈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혜진 씨는 어디 있나요?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는 돈 문제로 3년 전에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건가요? 네. 정말 힘들어요. 사업도 망했고. 사업이 망했다고요? 사업이 망해서 빚만 남았어요. 개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후회해요. 대표님을 내쫓은 것, 서연이를 빼앗은 것, 모든 게 잘못됐어요. 민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이라니요?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쫓아내고 서연이를 빼앗고 당신을 거짓골이라고 비웃고. 맞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민서의 담담한 반응에 두 사람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요? 전 별로 화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감사해야겠네요. 감사하다고요? 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 개순과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민서가 돌아서는 순간 상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서연이만은. 내가 잘못했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요. 민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연이? 네, 서연이가 매일 진짜 엄마를 찾아요. 당신을 그리워해요. 서연이와 만나봐야겠네요. 상훈과 개순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만나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어요.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제가 데려가겠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서연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내일 만나도록 하죠. 시간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건네며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해요, 투자자님들.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닙니다, 대표님. 오히려 대표님의 여유로운 모습에 더욱 신뢰가 갑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서연아,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야. 상훈이 12살이 된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요, 아빠? 너희. 진짜 엄마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엄마요? 응, 너를 낳아준 진짜 엄마야.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진짜 엄마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니요. 민서는 조용한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딸과의 첫 만남이 특별했으면 했거든요.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갔죠.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 민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12살 소녀가 된 딸, 민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서연아, 우리 딸.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정말 미안해, 서연아. 모녀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죠. 엄마, 왜 그동안 안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이제는 같이 살 수 있어요? 민서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원한다면. 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상훈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서연이를 잘 부탁해. 당연한 일이에요. 제 딸이니까. 제발 서연이만은 행복하게 해줘. 내가 못해준 만큼. 민서는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게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민서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넓은 방, 무엇보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두 엄마한테 인사해요.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민서는 딸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서연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몇 달 후, 민서는 부모님을 좋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딸아, 정말 잘했구나. 서연이도 찾고. 아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돌볼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는 내가 해낼 걸 알고 있었어. 한편 상훈과 개수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죠. 우리가 민서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개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그래도 서연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상훈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서는 종종 상훈 가족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대표님, 전시댁에서 도움 요청이 왔어요. 어떤 도움이요? 개순 씨가 위궤양으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왔다는 건 알리지 마세요. 민서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 후 서연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최고네. 엄마처럼 멋진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래, 서연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민서는 딸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죠. 어느 날 민서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성 기업인 성공 사례로 강연해달라고 하네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상훈과 개순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맘스키친 대표 민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딸도 잃고 집도 잃고 정말 밑바닥이었죠.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이거든요. 거짓골이라며 무시당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동기로 삼았죠. 상훈과 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노력과 실력은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고개 숙이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사랑에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 후 상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수술비. 무슨 얘기세요? 병원에서 익명 후원자가 있다고. 혹시. 민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잘 됐네요. 좋은 분이 계시나 봐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그날 밤 민서는 서연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서연아. 우리 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고. 10년 전 거짓골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바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